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테마 특강에서 학설편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5번 목차 원인에서 자율운행이 이것은 이제 줄여가지고 원자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특 A급인 거 아시죠? 우리 저 필압했던 우리 광인이 예, 잘 아실 거고 되게 자주 나와요. 이 파트에서는 특 A급이고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10조라는 이제 형법의 조문이 1항이 사실은 심신상실자 조문이에요. 뭐 심상실은 이제 우리 효과를 기본 강의만 들어도 다 알 거야. 이제 벌하지 않는다고 주문에 써 있는데 그 얘기는 책임이 조각되는 거죠. 책임이 없어지는 거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심신미약. 요 미약은 이제 유제는 유제인데 효과는 이제 임의적. 여기 필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감경,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이 바로 원자행이에요. 자, 책에는 지금 사망이 써 있습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의로라는 것은 뭐 스스로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장애를 야기한 자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 2항 1항하고 2항 요거를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요 부분이 원자행의 요건이고 위에가 예견하고 위험에서 예견하고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상실 미약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1항도 적용되고 2항도 적용해서 이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판례는 사실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기본 강의 때 제가 이건 얘기했어요. 아마 이제 우리 그 경태가 기억력 좋으니까 대마초 살인 사건이라고 아마 살짝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자기 조직을 배신한 과거 동료를 얘들이 이제 또 조직 건드리고 좀 불량한 사람들이니까 대마초를 좀 팼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거 동료를 죽이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찮으니까 애들도 대마초를 이제 많이 피고 가서 죽였대요. 그래서 이거를 상실 갖다가 이제 주장을 했지만은 이게 조문이 있잖아. 예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실 이런 혜택을 안 주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그대로 살인죄가 됐던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고의로 한 원자행이에요. 원에서 자율운행이.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우리 총론에서 우리 배울 때 예견하고라는 말은 고의야 과실이야? 실수들 많이 하는데 고의예요. 근데 이제 과실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한 이게 과실이고 예견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고의라고. 그래서 여기 적용한 건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음주 연예인 사건이라는 게 발생되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거의 그 형법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의 아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유명한 사건이라 누군지 아시죠? 조영기 씨가 만든 판례인데 그래서 그분 이제 인터넷상 별명 중에 하나가 좀 외람되지만 킬러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판례를 만드신 거야 사실은.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여기인데 왜냐하면 자 음주운전이라 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케 한 거는 고의범죄야 과실범죄야? 과실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 과실인데 조문은 예견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고의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10조 사망을 적용하지 말고 그쪽 변호인이 그래서 그 취한 건 맞아요. 왜냐면 그 범행 그 스토리를 보면은 사건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여성분을 치어서 사망케 하고 도망간 게 아니야. 너무 취해가지고 그 시신을 유기한 상태에서 그 옆에 차 대놓고 자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만취한 건 맞지, 그죠? 그래서 정신이 없었음을 이제 참작해주고 또 과실은 이 조문이 적용, 이 10조 사망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상실로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때 대법원은 이제 이걸 전원합 비치를 열어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 만약 그 변호인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음주 만취 됐을 때는 다 무죄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큰일이죠, 그는. 그래서 고민 끝에 예견하고라고 돼 있지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것도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판례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뒤에 문장은 생략된 건데 예견 못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과실이거든. 예견 가능성 과실. 그래서 과실도 포함시키겠다라는. 근데 이걸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과실은 원인에서 자율운행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 식으로 짧게 나오는데 틀린 겁니다. 근데 이거 틀리는 분은 거의 없어요. 진짜 그거는 생초짜이거나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시험장에서 그 사람이 심신상실된 거야. 그는 맛이 간 거지. 그래서 이 과실도 포함된다는 것은 딱 또 판례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문장 자주 나와요. 원인에서 자율은행이 줄여서 원자행위라고 하는 것은 입법화돼 있다, 또 명문화돼 있다. 입법돼 있다, 명문화돼 있다. 요즘은 더 가끔 나와요. 그게 뭐냐면 조문이 있다는 얘기야. 있잖아, 이게 10조 3항. 자, 이게 이제 조문의 내용과 실제 일어난 판례 사건이고 이제 논점도 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학설인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판례는 이제 거의 조용기 씨 사건만 가끔 물어볼 때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나온다면 학설로 나와요. 이 파트는 이건 좀 너무 쉽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그러면은 원인에서 자율원행위가 이제 흘러가는 시간 순서를 갖다 이제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먼저 하나 미리 예습했으면 좋겠는 게 간접정범이라고 우리 기본 강의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을 이용하는 거. 그럼 간접정범은 이용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이용자가 있어요. 이용당하는 사람이. 얘가 여기서 누가 정범이 되는 거야? 이용자랑 피이용자 중에서. 교사와 달리 이거는 누가 이제 그 정범이 되냐면 얘는 처벌 안 되거나 과실범으로 되는 사람이고 정범이 되는 건 바로 이용자죠. 교사는 이제 이용한 사람이 공범이고 이제 피이용자가 정범이잖아. 근데 얘는 이용자가 이제 정범이란 말이야. 간접정범은. 교사랑 좀 다르지. 이유는 왜? 의사지배가 있어서. 이 사람 완전히 내 뜻대로 꼭두아시처럼 추정하는. 왜냐면 그 사람은 상황을 모르고 있거든, 보통. 이용당하는 사람은. 근데 이때 이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보통 언제라고 부르냐면 자, 이용할 때냐, 이용자 이용할 때일까, 아니면 이제 피이용자가 얘가 이제 실행할 때냐 했을 때 간접의 실행 착수는 얘가 정범이니까 문제로 잡냐면 이용할 때를 실행 착수로 잡아요. 실착.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론에서 책임론을 배울 때 아마 이제 그 학설 이제 테마틱 강의 들을 때는 메모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왜냐면 학설은 우리 입장에선 주력 타겟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기 노트에도 이제 학설 이런 거는 거의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책임 원칙 중에는 행위할 때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을 이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라고 불러요. 행위할 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표현도 기억날걸? 그래서 왜 만약에 정상인이었다가 갑자기 충격으로 미친 상태에서 범죄하면 유죄 무죄? 무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행위할 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따지는데 그 대부분 그래요. 책임뿐만 아니라 고의도 행위할 때 있어야 되잖아. 또 이제 공직방에서 적법한 공무인지도 행위실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위실 기준으로 이제 주로 판단하거든. 이 두 논점을 일단 먼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행의 시간 순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자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걸 이제 시간 순서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될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살인 고의를 품어요. B를 죽이겠다라는 거. 근데 범죄의 그 결심 단계, 생각 단계에서는 유죄 무죄? 무조건 무죄죠. 우리 생각만으로 끝나면. 솔직히 경태도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인성이 좀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막 때리고 싶거나 막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있었을 거야 아마. 저 쌍놈 새끼 진짜 마음속으로 그지. 근데 그걸 실행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처벌이 이제 두렵고 좀 자기 인생도 좀 망쳐지니까. 예. 근데 이제 살인 고의를 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음주를 시작합니다. 맨정신에 죽이기에는 겁이 나서 술 먹으면 살짝 좀 이제 깡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주 시작하고 이때를 이제 원인행위 시라고 부를 거예요. 음주 시작. 이때 음주 시작은 그러니까 술병 이제 이 뚜껑을 따고 술 따르는 정도를 예상하세요. 그러면 음주 시작 단계에서는 정신이 멀쩡해요, 아니면 취했어요? 지금 술 따르는 단계에서는 정신이 자유로워요.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야. 원인 행위 시에 정신이 자유로웠다라고. 예. 그 얘기는 이제 책임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책임이.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서 이제 만취가 됩니다. 만취된 것을 우리 이제 판례는 주로 명정이란 말을 많이 써요. 명정 상태에 빠져서 그럼 이제 광연히도 술 먹고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경험 해본 적 있죠? 술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딸내미한테 그런 이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와서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딸내미한테 뭘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기다리고 있는데 난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걸 이제 안 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항의를 하지.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냐? 했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제. 네. 자기가 그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명정 상태예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실제로. 기억도 안 나고 그 얘기는 아예 정신줄을 놨다는 얘기는 책임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책임 능력이. 산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해가겠지. 이제 타겟을 향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만약에 칼로 살해했다. 요거를 이제 결과 실현시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중간에 특별히 술이 깼다는 어떤 힌트가 없다면은 역시 이때도 정신이 없고 책임이 없어진 상태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 순서를 나눠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학설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제 판례 영역은 아니고 학설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따지는 거야. 이 사건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비난의 근거. 비난 근거는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형태일 때 실행 착수를 언제로 볼 것인지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학설에 따라서 이제 장점, 단점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원인 행위 시설. 비난의 근거는 그냥 술 먹은 게 아니라 살해하려고 술 먹었기 때문에 여기부터 비난이 가능하다. 원인이고 실행 착수도 언제냐? 범죄 시작도 이때로 봐요. 원인인식으로. 술 따를 때로. 살인의 시작을 술 따를 때 졸라 빠른 거예요. 느끼죠? 가서 죽일 때가 아니야. 술 따를 때 이미 살인이 시작된 거야. 엄청 빨라요. 그럼 장점은 뭐냐면 실행 착수할 때, 행위할 때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 행위할 때 책임 있잖아, 여기. 그래서 이제 장점은 책임 원칙,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이라는 책임 원칙에 일치가 돼요. 그래서 원인 행위 시설을 이제 일치설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것도 안 까먹으려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원인 일치라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수험생들을 믿질 않습니다. 왜? 다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적 존재나 그런 컴퓨터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까먹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해하더라도 어떤 이제 기억이 좀 오래 남을 수 있게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시험 전에 이렇게 메모한 것들만 딱딱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기억이 팍팍 난다고. 그걸 저는 항상 추구해요. 그래서 알려주고 끝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좀 기억할까? 이걸 한 번 더 고민하는 스타일인데 책임 원칙에 일치한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냐면 자, 미수가 너무 확대된다. 가벌성, 처벌성이 너무 확대된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실행의 착수를 지금 원인행위 시설은 요 첫 번째 원인행위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 살인 고의로 술을 먹다가 그날 술이 절제가 안 돼.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더니 이제 취해서 잠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피살자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 그래도 죄명은 뭐가 나와야 돼? 실행착수를 했으니까. 살인? 미수가 나오지. 실행착수를 원인행위로 봤잖아. 그래서 실행착수는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미수각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또
가벌성이 확대된다. 뭐 처벌될 제가 또 넓어지는 게 있지.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구속요건, 실행행위, 행위의 정형성, 전형적인 모습 이런 것에 좀 정형성에 반한다. 이런 비난이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한테 이런 스토리를 알려주면서 술 마시고 이제 누굴 죽이려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때 살인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칼로 찌를 때라고 이제 생각이 쉽단 말이야. 그게 살인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뭐 술 따르는 게 살인하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속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술집 갔더니 뭐 여러 사람들이 술 먹고 있겠지? 그 중에서 뭐 이제 뭐 누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다 살인미수야. 그건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좀 안 맞다는 얘기지 이제. 예, 공감되시죠? 그래서 요거에 대립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 불가분적 연관설, 나눌 수 없는 연관설이라는 그런 이제 이게 대립되는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얘들이 이걸 이제 수정하려고. 근데 얘들도 비난의 근거는 원인행위랑 이제 결과 실현 거기에 이제 이 떼낼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인으로 잡아요. 요건 이제 같아요. 근데 실행 착수는 언제냐면 결과 실현 시에요. 즉 칼로 찌를 때죠. 실행 착수가 좀 늦어지지.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서로 바뀝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자, 책임원칙이 일치, 위에 건 책임원칙이 일치했잖아. 원인행위설은. 근데 결과 실현시를 행위시로 보게 되면 책임이 없잖아요. 행위할 때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그 공식에는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책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버리고 책임원칙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뭐냐면 미수가 확대되지가 않아. 또 구성요건 실행의 정형성에 반하지가 않고 서로 반대야 그냥.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개 다 기억할 때 헷갈릴 것 같으면 난 제가 또 수험생 때 썼던 기법인데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와 다르다, 반대다.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 요걸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되겠지.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 원인행위 시설하고 불가분적 연관설 중에서 책임원칙이 일치하는 거는 원인행위 시설, 원인일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미수가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는 거는 원인행위 시설. 그 다음에 구속요건 실행의 정형성에 좀 반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 역시 원인행위 시설. 그럼 미수가 확대되지 않는 것은 불가분적 연관설. 요거. 또 이거는 책임원칙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 이해할 수 있죠. 예. 그 얘기들이 이제 좀 이제 써 있어요 표에는. 다음에 이제 원인에서 자율운행의 OX 퀴즈들을 이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형법 10조 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율운행이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율운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OX? O. 바로 이제 조영기 씨 사건을 떠올리면 되겠죠? O. 원인에서 자율운행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자기로도 실현될 수 있다.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죠?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이걸 기억해. 부자기로 안 되는 거 하나 꼭 기억하라. 뭐 기억하라 그랬지 내가? 형법에서 부자기로 안 되는 거 하나. 부자기에 의한 교사. 그거 말고는 이제 거의 다 부자기로 돼. 그게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열차 신호수라는 이제 직업이 있을 거 아니야. 열차 왜 선로도 바꾸고 그러는 거 알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그 반주 한 잔 한다고 하다가 보통 때는 이제 한두 잔 뭐 식사하시면서 하고 그랬는데 원래 그것도 이제 근무 중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그날은 너무 술이 땡겨가지고 좀 취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선로 변경 안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자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이 과실이고 또 자기했어 부자기했어? 선로 변경 안 했다는 거는 부자기겠죠.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부자기를 안 되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나중에 나머지는 부자기로 된다 그러면 그냥 다 풀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자로 안 되는 것은 부자기의 자 이거다 한번 이제 풀어봐. 저기 뭐야 우리 광현이 부자기범에 대한 교사는 돼 안 돼? 부자기범에 대한 교사 그건 돼. 안 되는 건 부자기에 의한 교사. 부자기를 수단으로 시킬 수는 없다라는 그거 조심하고 나머지는 부자기로 된다면 다 맞는 거로 하면 돼.
과실범도 부작위를 할 수 있다. 응? 맞는 거야. 그게 망각범이고 실수를 안 한 거. 방금 그 현상이 망각범이야. 열차 신호수가 이제 술 취해서 안 한 거. 원장님도 껴있는 거고. 논점이 많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인 경우에. 그다음에 3번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불가분적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아래 그 견해를 얘기한다. 이른바 불가분적 연관설. 이때 그런 견해는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 실행행위에 칼로 찌를 때 이 얘기야. 실행착수가 있고 비난의 근거는 원인행위에 있게 된다. 비난은 똑같아. 원인을 비난하는 거는. 다른 거는 뭐야? 실행착수가 다른 거지 여기가. 맞아요. 다음에 4번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원인행위 시설이다 이게.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 OX? 형태 OX? X지. 원인행위 시설이 이제 원인 일치, 책임 원칙 일치하는 건데. 알겠죠? 그래서 내가 왜 원인 일치라고 강조하는지 알겠지? 요즘은 빨리 해결하려고 그런 거야. 또 이제 그 불가분적 연관설은 이제 그 반대되는 입장이니까 실행착수식에 대해서 또 책임 원칙이나 이 장단점이 바뀐단 말이야. 그 공부하는 이제 수험 요령인데요. 정보량을 딱 주어진 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대한 압축 파일로 내가 기억할까를 좀 고민하세요. 한 번만. 그래서 남들은 그냥 읽고 지나갈 때 거기서 여러분들 그거 한 번 이제 습관처럼 여기를 내가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기억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법을 찾으면요 기억 엄청 오래 가요. 그냥 쭉 읽고 지나간다 그래서 뭐 진짜 뭐 어떤 뭐랄까 신적인 존재나 뭐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다 까먹거든.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면 이제 시험은 좀 빨리 되고 기억을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 설정이가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경태 OX. 원자행위 의미는 원인 설정 행위 시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의미다. OX. X지. 원인 때는 책임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부르는 건데 원인 시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역대 기출 다 모아놓은 거야.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거 알면 일단 해결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외우려고 그러면 어렵겠지, 그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 그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거야, 사실은. 판례는 어떨 때는 이제 간단한 판례는 외워도 돼.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도 한 1년 정도 공백인데도 어제 이제 한 1년간 공백 기간 있어가지고 걱정된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 했더니 막 툭툭 나오더라고. 뭐 대물무죄, 뭐 이제 낙선 미처때 상식사 희한하죠. 그런 건 이제 기억이 이렇게 잔상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주 불렀기 때문에. 한 커리만 나가더라도 기본 또 이제 심화 이번엔 테마특강까지 더 있죠. 심화에다가 또 이제 UFC라는 이제 마무리 이제 구기적의 특강. 근데 하도 딴 사람들이 내 걸 표절해가지고 내가 UFC 원조가 UFC로 바꾼 거야. 참 세상 억울하게도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통 이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이런 게 있으면 한 커리만 하더라도 한 몇 회독이 나온단 말이야. 또 복습도 할 거 아니야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억이 나는 거지. 오래 가요 판례들은. 근데 이런 이제 그 학설들이 사실 좀 빨리 까먹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학설까지도 맞추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왜냐면 뭐 공통이 좀 너무 자신 없어서 뭐 그런 분들은 공통쌤 뭐 이런 거 제껴도 돼요. 뭐냐면 이제 공통이 만약에 뭐 180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이야 뭐 이제 그 3법이 거의 7, 80점 나와도 붙거든요. 사실 요즘 시대는 아시죠? 근데 뭐 이제 그 공통 180이 또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6번 형법은 위헌 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10조 사망이 적용되는 거로 명시하고 있다. 조문에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도 써 있다. OX? X 써 있진 않지. 판례가 이걸 해석해 주는 거지. 어디 있냐? 요거는 이제 우리 판례가 해석해 주는 거지. 조문은 아니야 이거. 조문에는 반하지. 그치? 방금 본 것도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다음에 7번 원인 설정 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서 이제 행위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지는 않아. 이거는 이제 원인 행위 시설에 좀 더 가까운 건데. 그래서 7번은 X. 다음에 8번 판례에 따르면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거는 뭐야? 고의와 과실이야? 과실이야. 과실일 때에도 10조 사망이 적용 대상이 된다. 되죠. 조용기 씨 사건 5. 다음 9번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 정보로 이해하는 원인 설정 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여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원인 설정 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 그거 밑줄 쳐놓고 그 무슨 설이야? 불가분적 연관설이야? 원인행위설이야? 그렇지 원인행위설이야. 근데 원인행위설은 왜 이제 실행 착수를 이렇게 빨리 잡냐면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간접 정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딴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래서 미리 얘기했는데 간접 정보는 이용자하고 이제 피이용자가 있을 때 얘가 범죄할 때가 아니라 이용할 때라고 그랬잖아. 좀 빠르잖아. 근데 얘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지금 책임이 있어서 처벌될 내가 지금 요 시점 정신대물증에 근데 이제 만취돼 가지고 책임 능력이 없어져. 그래서 처벌되지 않을 미래의 나를 이용하는 거다. 그 미래의 나를 처벌되지 않는 그래서 간접정보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잡자. 원인행위로 술따를 때려잡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비판은 받겠지 이거는. 간접정보는 타인을 이용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시작부터 좀 막 비난을 받아요 이거는 원인행위설은. 그래서 원인을 설정 거기서 포인트는 근데 원인 설정 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 그게 원인행위설이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해. 또 지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 즉 인권보장을 관철해. 어때? X 지금. 아까 봤잖아. 이 원인행위설은 이제 너무 처벌이 빨라지다 보니까 미수가 확대되고 그러면 처벌이 확대되는 게 인권보장이 잘 되는 거야? 아니지. 또 구성요건의 어떤 정형성에 이제 그 합치돼? 반한다 그랬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X. 10번.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장이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조 사망에 의하여 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누구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정기 씨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감경 안 해줬잖아. 그대로 쳐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맞아요. 10번은 11번 요거는 일본 판례를 또 냈어요. 아씨 하여튼 이제 그래서 좀 이거 내면 안 되는 건데 일본 판례를 근데 되게 특이해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술 먹으면 원래 난폭해진 사람이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그래서 우리가 좀 주사 중에도 주사 종류도 많어. 어떤 사람은 이제 술 취하면 이제 굉장히 막 들떠서 막 이제 웃고 떠드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술 먹으면 되게 뭐 슬퍼하면서 또 우는 사람도 있고 다 봤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주사가 뭐 이제 또 난폭해지는 그런 사람도 또 있고. 난폭해지는 주사가 제일 어려워요 상대하기가.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카페에 올린 글도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는 이제 외국어 대학교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때 이제 그 전공이 안 맞는다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 그 해병대 선배야. 그때 나이는 저보다 한 6살 많은. 나이 차 많이 나지. 이제 해병대는 한참 선배인데 나중에 이제 그 저희 학교 같은 과에 후배로 들어온 거야. 근데도 이제 뭐 당연히 그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해병대 기수도 엄청 높으니까는 뭐 이제 꼼짝 못하겠다는 거지 뭐 나는. 근데 그분이 평소에는 좋은데 인간성도 좋고 참 이제 의리도 있고 다 좋은데 술만 먹으면 너무 난폭해져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기물 파손도 많이 하고 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말리기도 하고 또 막 아주 그때 거친 표현으로 깽값도 불어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손절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담배를 그 당시 이제 몇 달 끊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고시생 초년 때도 제가 6개월 정도 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피다가 그냥
담배 끊자 뭐 이렇게 또 한번 맘먹었는데 요 두 번째 끊을 때였어. 그래서 그분이 하도 이제 그때 우리 세 명이 같은 그 월세집에 살았거든. 방이 두 개. 그 선배 두 분은 같이 저가고 작은 방에 나 혼자 있고 이런 식으로 셋이 머무를 때인데 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와서 너무 술도 치고 와가지고 너무 이제 또 그 형의 친구 고등학교 친구랑 나랑 이제 괴롭히니까 우리도 나가서 이제 그 우리도 술 한잔 하면서 그때 다시 피게 된 거야 막. 예.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술 먹으면 너무 난폭해지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질을 가진 자인데 일본이에요. 이거는 이제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술이 취해서 그 저기 호프집을 간 거야. 호프집. 그 다음에 종업원한테 옆에 앉아서 술 따르라고. 아니 근데 호프집에서 앉아서 술 따르는 게 아니잖아. 이거 뭐 룸사롱도 아니고. 그래서 여긴 그런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방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찔러 죽인 거야. 그러면 상적으로 지문 보지 말고 나를 봐봐. 고의살인으로 가겠어? 과실치사로 가겠어? 우리나라 스타일상. 그치, 고의살인으로 가는데 일본 쪽발 새끼들은 이걸 과실치사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특이하니까 된 거라고. 그래서 일본 쪽발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인, 그 다음에 실행행위 이렇게 있으면 원인도 고의고 실행도 고의일 때는 죄가 고의로 가고, 근데 이제 원인은 이제 고의인데 과실이면 실행에는 과실이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죽이려고 술 먹었어. 그럼 고의지. 근데 차가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 낸 거야. 엉뚱한 사람을. 그럼 과실이지. 이때는 뭐로 가야 돼? 죄명이 상식적으로. 그렇지. 이거는 우리도 수긍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또 이제 이번엔 과실. 이것도 이제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조용기지 사건은 요거야. 음주를 이제 보통 때보다 이제 그 주량보다 많이 드셔서 실수했고 실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또 실수고 이때 과실. 이것까지는 다 공감이 되잖아. 그치? 우리랑 것도 이제 그런 일치하는데 지금 요 사례는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술 먹으면 난폭해지는 사람이 과음한 게 실수야. 그다음에 고의로 죽였잖아. 근데 우리는 고의로 갈 것 같은데 얘들은 과실로 갔던 거야 이게. 쪽팔이들은. 이게 지금 바로 일본 판례야 이거.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고의살인으로 가. 이걸 과실치사로 갔던 치사로 갔던 일본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일본 판례 시험에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것도 경감보에서 나왔나 그러는데요. 신림 매국노가 있다 그랬지? 경감보 출제위원 중에. 뉴라이트 성향에. 분명히 있어, 그 사람. 빨리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도 요거는 이제 형법상 미신범이고 무죄. 그 다음에 또 이건 내 의견이죠. 바람. 명예훼손도 아니고 무죄고. 그죠? 또 누군지 그 특정도 안 되고. 정말이에요. 너무해요, 진짜. 어제도 했지만 일본 소수를 낸 거. 비슷한 시기에 또 이게 나왔었거든. 일본 판례 이거는. 우리나라 판례가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문제는 어떻게 낸 줄 알아? 일본 판례 의함도 아니야. 그냥 판례 의함 이렇게 놓고 이게. 경악을 했다. 그 사람은 이게 일본 판례인지 몰랐던 거야,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판례인 줄 알고 했던 것 같아. 아우, 이렇게 솔직히 욕 나오겠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이제 우리 그 수험생들 얼마나 당하겠어요, 이거를. 중요한 게 아니거든. 또 사실 안 배워도 되거든. 이따위로 내게 되면 씨발 나중에 뭐 아프리카 무슨 나라의 판례까지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감당 안 되죠. 어쩌라고 이걸. 옛날에 경찰학이 이제 그랬을 때요. 그 초창기에 제가 이제 그 초창사 때도 느꼈는데 뭐 이제 비교 경찰학인가 있어가지고 외국 그 경찰 막 이런 거 배우면서 그걸 꼭 한 번씩 냈던 거야. 근데 난 굉장히 그때도 분노했어요. 아 씨발 우리나라 그 경찰 실정도 알기 힘든 판에 뭔 외국 경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냐? 그걸 왜 내느냐? 했더니 요새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다행히 안 나오죠.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이거. 도라이 새끼 아유. 무식한 겁니다. 진짜 무지하고 어떤 개 쌍욕을 먹어도 싸요. 씨발 진짜. 요새 욕 끊으려고 좀 노력 중인데 술은 끊었고요. 예. 근데 술을 끊었다고 해서 뭐 이제 평생 아주 안 먹을 거냐. 이제 동생이 이제 최근에도 우리 집에 와서 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형제지간인 중에서 좀 친한 편이에요. 나이는 이제 그 3년 차이 적인데 되게 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은 이제 주량이 적어서 등치가 이제 우리 광현이만하고 좀 크죠. 그다음에 이제 술도 세요 당연히. 근데 같이 내가 이제 대작을 많이 해주는데 그날은 한 잔도 안 먹으니까 좀 이제 술 끊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좀 좋기도 하면서 조금 서운하긴 하다고 들어서.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저기 뭐 혼자 술 밤에 먹던 그것 때문에 반성해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안 먹으려고 들은 건데 나중에 이제 그게 내 체질화되고 컨트롤 능력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씩 먹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뭐 친한 사람 만나서 그때 너무 좀 매정하잖아. 그래서 대신 취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하더니 잘 생각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죽을 때까지 한 잔도 안 먹는데 이것도 너무 이렇게 잔혹한 것 같고 또 동생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11번은요. 그다 욕 좀 써놔요. 18새끼라고. 애미 없는 새끼 뭐 이렇게. 1번 판례. 12번. 우리 형법상 원인에서 자료행위에는 상실 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되지 않고 책임 능력자로 취급해서 처벌하고 있다. 맞죠? 10조 사망. 상실 능력 혜택 안 주고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맞는 거. 자, 요게 이제 특 A급인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의 착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특 A급이었고요. 오늘 본 것 중에서는 두 개 있어요. 요거랑 이제 원자형은 특 A급이고 그다음 A급 정도가 이제 좀 이따 나올 유효성 조사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오상방이라는 요게 이제 A급 정도는 돼요. 원자형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네. 내용은 전체 학설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네. 잠깐 또 이제 우리 호흡을 가다듬고 애국타임 갖고 내려오겠습니다.